네, 2022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북한이 7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글을 유튜브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랐다. 고르디우스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시절,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 고르디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복잡하게 매여진 매듭이 있는데 아무도 풀지 못했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 또한 죽으리라. 라는 신탁이 걸려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그걸 자르겠다고, 그걸 풀어보겠다고 왔죠. 한참 들여다보더니 풀지를 않고 칼로 꽉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매듭이 스르르 풀리면서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당시로서는 가장 넓은 세계를 정복했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요절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사람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신탁한 대로 죽었지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결단을 내려서 툭 잘라라 이겁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특히 김대중 이후 좌파 정권에서는 오로지 대화만으로 북한에 퍼져갖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지 못하는 것처럼 난제에 난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북한을 쾅 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라크가 후세인 이후 반미로 갔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도 공격하고 핵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수차례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를 친미 국가로 바꿔놨죠. 상당히 희생을 치르고 1차 걸프전, 2차 걸프전, 그 다음에 비행금지 구역 선포해갖고 영국과 더불어 굉장히 이라크를 대립적으로 통제하다가, 그 다음에 9.11 테러 이후에 항구적 자유작전인가요?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하면서 이라크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라크를 변경시켜 놨죠. 근데 미국도 이라크를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국력이 약한데 어떻게 대화만으로 달래가지고 북핵을 없애겠다고 생각하는지 참 저는 한심합니다. 그 틈을 뚫고 북한은 7차례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죠. 그래서 저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라. 방법은 우리의 희생은 가장 좋고 북한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도록 해라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기자가 보통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하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이 상상력 부족, 친북 행세를 하길래 한번 그런 걸 써봤습니다. 요 글은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작전에 대해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 갖고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하게 전개시킨 것이라서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글로만 보시면은 너무 빨라서 좀 전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월북몰이 해놓고 라면이 넘어가십니까?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세월호 사건과 해수부 피살 공무원 사건 비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월 25일, 제가 어제 그 시나리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랐다를 올린 거는 어제가 마침 6.25 72주년인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의 대통령 퇴임 이후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내는 일상을 보여주는 소소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네팔 히말라야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남 알프스 영축산의 취서산장. 어디서든 산행이라면 컵라면은 필수라고 글을 붙인 사진입니다. 네. 영축산 취서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컵라면을 먹는 사진하고 뿌셔뿌셔 라면 과자를 먹는 사진을, 활짝 웃으면서 먹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 옷을 보면서 이거 최근 사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산을 좋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타가지고 아는데 지금 여름철에 비가 오고 장마태
폭우가 와도 이렇게까지는 옷은 입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은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추울 때 찍은 거고, 영축산 여기 지금 이게 비닐에 쳐져 있는 건 쉘터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는 데서 저렇게 옷을 입고 찍었으면 지금 사진은 아닐 겁니다. 네, 컵라면 먹고 있는 사진 참 태평해 보이죠? 좋습니다. 부셔부셔 먹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산에 가서 라면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옛날 사진을 썼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산행, 문재인, 김정숙, 영축산은 나의 힘, 럽스타그램이라고 하나요? 라는 설명을 붙인 데에서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아지 토리를 이끌고 산행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24일에 올린 사진이 5번 게시를 하고 11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문 대통령 옷이 좀 바뀌고 김 여사 옷도 바뀌어서 다른 날 찍은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정상적인 여름 사진입니다. 요즘 찍은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그 보수대의 시위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고소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뭐 상당히 편안한 모양입니다. 등산도 하고, 하이킹이죠. 등산이 아니라. 편안해 보입니다. 그럼 뭐야? 언제는 못 살겠다고 막 지역 주민들을 애로사항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하더니만 또 이런 모습도 보이네요. 살만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원래 살았던, 그리고 다시 돌아온 시골의, 남쪽 시골의 노을이란 글을 붙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돌아온 남쪽 시골이라고 했으니까 새로 지은, 이번에 입주한 평산 그 사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단에 두 분이 떨어져서 앉아서 노을을 보는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편안해 보입니다. 막 밖에서 시 꽝꽝거리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찍다니, 글쎄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진실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못 살 지경은 아니다. 본인도 즐길 건 즐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26일인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관련 기록 공개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SI, 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결국 뭔가 하면 북한 당국이 주고받은 무선 통신을 우리가 감청한 정보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 지적 기록물로 돼 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볼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라 그랬죠. 그건 이제 따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0년 공개하지 못한 걸로 지정했다는 그런 뜻일 수 있는데, 이거 까봐야죠.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또 국정원에 있는지 국방부에 찾아봐야 되죠. 청와대 회의라니까 청와대에 있겠구나. 네. 지금 SI 정보는 민주당이 까자라 그래서 국힘당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SI를 하게 되면 이게 한미 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의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국힘당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간 거를 월북으로 단정 짓는 월북몰이를 했다. 20년 9월 22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최초로 이 사건이 보고됐을 때 월북 가능성이 적다라고 여당은 평가했다가 23일 두 차례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있다 해서 월북 거의 단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월북몰이 싸움하고 세월호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다투는 그런 정치 구도죠. 그러면서 국힘당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하고 그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했죠. 그거 똑같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흘러가서 북한에서 6시간 동안 물에 떠있게 하고 난 다음에 사살을 했고 불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SI로서 북한 당국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해서 자기네 상부로 무선을 때리는 걸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이분을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보고받고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난리를 친 거를 비교하겠다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직접 문재인 당신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딱 2달 전이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시점인가요?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네, 참 우리 안타까운 우리 2세들이 희생된 거 정말 미안하죠. 근데 왜 고맙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없나요? 6.25 전쟁을 앞두고 등산하시고 라면 드시고 라면 과자 드시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은가요?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세월호 사건 일어난 직후였을 겁니다. 2014년입니다. 7월 14일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달 8월 19일부터 이 문재인 씨가 김영호 씨의 단식을 말리겠다면서 9일간 동조 단식할 때의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파 있습니다. 때문에 3년 지난 시점에서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글을 썼겠죠. 그런 그가 정작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표인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태워졌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그들은 월북몰이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날 평산마을 앞에서 보수 시위대가 심하다고 계속 주장하더니 편안하게 주변 산에 영남 알프스 거기 연봉 쭉 장거리 산행하면 재밌습니다. 거기 어디에 올라가서 쉘터에서 라면 드시는 사진, 개하고 산책하는 사진, 편안하게 여름 노을을 구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희생 같고 사망 같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참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2번 갔나요? 2번 갔네. 첫 번째 간 거는 우리 국무인 몰래 2018년 5월 달에 북한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 만나주고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되도록 주선을 해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가서 그 문제의 9.19 군사 합의까지 해주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가 그냥 가지 않고 이재용 등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 이끌고 다 갔습니다. 그 기업인들과 북한 사람들이 옥류관이죠. 거기서 냉면, 저 옥류관 냉면 먹어봤습니다. 저도 냉면 뭐 좋아하는 편인데 을밀대, 을지면옥 가끔 여름에 먹는데 제가 맛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서울에서 있는 냉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평택 냉면도 훨씬 맛있고요. 옥류관 냉면 맛 별로입니다. 저 그전엔 동북공정 취재하느라고 만주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만주에 가게 되면 거의 북한 식당 다 가봅니다. 집안에도 가보고 뭐 비명, 모양 하여간 많이 가봤습니다. 하다못해 라오스에 있는 북한 식당 가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북한 음식들이 맛이 없습니다. 우리보다가. 그리고 그들의 맛이라는 게 이 서울 맛을 따라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히트를 치는 맛들이 LA 건너가서 LA에서 한국풍으로 자리 잡고 그게 시간이 또 10년쯤 지나면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왜냐하면 주 고객이 우리거든요. 우리 입맛에 맞춰요.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식당들이 식재료를 어느 걸 구하느냐 우리 교민사회나 한국 시장에서 구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조미료도 우리 쪽입니다. 북한 식당 그렇게 맛 없어요. 옥류관 냉면 먹다가 원래 걔네들 그 꿩고기를 써야 되는데 꿩도 없어서 닭고기 쓰는데 질기고 북한 밥도 먹어봤는데 우리는 이미 찰지게 먹을 수 있는 압력솥밥에 익숙해졌는데 그들은 그런 게 없어갖고 밥이 옛날 뭐라 그래야 되나 냄비밥 같아요. 자, 그런 걸 대접하면서 이선권이 지금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죠. 그때는 통전부장 아니었는데 이재용 등 우리 기업인들을 향해서 라면 먹으라고 냉면 먹으라고 해놓고 먹고 있는데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이 접대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거 심리전이죠. 일부러 그런 거죠. 뭐라고 싸울 수도 없고. 우리나라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 기생충 영화 가지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을 때 제가 짜파구리가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 갖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참 세월호 때랑 비교하면 너무 다른 대통령의 모습인데 저는 이 영취상에 올라가서 라면 먹는다는 모습 물론 옛날 사진 쓴 거겠죠. 그런 걸 써야 되는 그걸 보면서 그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단 말 못 나오죠. 진짜 목구멍으로 컵라면이 넘어가십니까? 제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